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짚어보고 준비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네, 처장님. 그저께 처장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린 1986년도에 전두환 군사 정권이 시행한 외교 문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문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 상기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다. 다만 그 행위 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던 주권을 회복한 것,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처장님께서 의견을 밝히신 건데요.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는 주장은 이 외교 문서 내용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8.15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식으로 세계에서 주권 인정받는 국가로 성립했지 않습니까? 1919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가 전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905년도에 그 을사조약이나 또는 1910년도에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었던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했던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국제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일본 국적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이제 무슨 조금 짤막하게 여권을 이제 발급받을 때는 그 여권을 이제 일본 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통치권을 뺏긴 나라의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할 때는 이제 그때는 어쨌든 일본 그걸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권을 갖고 주권국가로서 성립된 이후에는 일제와 맺었던 그런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약간 좀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치되었고 불법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서에서는 우리 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 여권을 외국에 나갈 때 대외적으로 일본 여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 사정을 일단 제쳐두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외교 문서에 법적으로 대한제국이 국가로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의하시고, 그래서 공식적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님, 네.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국은 김인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정부는 즉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개성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김인현에서 시작할 것이요. 누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혹시 동경에서 있었던 3.1 독립선언의 일부 아닌가요? 아닌가요?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아, 모르셨군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나와 계시나요? 예, 정무수석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정무수석님. 2023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경호처 인건비가 10년 내 최대 금액이었다는 최근 보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이와 같은 사실로 이제 본 의원이 보도자를 내자 이제 대통령실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이 경호처 인건비 증가 관련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결정한 의무 경찰 폐지에 따라 방호 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이 해명이 맞습니까? 아, 그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아, 어렵습니다. 예. 대통령실 오늘 뭐 정무수석님께서 최고의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좀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예, 드려도 그러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 인건비 집행액 기준으로는 2023년에 396억 원이고요. 오히려 전 정부 21년 비해서는 8% 감소한 걸로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아,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10년 내 최고 금액이라고 예산이라고 제가 이 보도자를 내자 네. 대통령실에서 그 경호처 인건비 증가 이유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의무 경찰 폐지에 따라 방호 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다라는 이유 이렇게 해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이 맞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 그러시고 말씀해 주시. 그때 2018년도에 경호 의무 경찰이 폐지되고 예. 대체 인력으로 방호 직렬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경호처에 인력이 전원됐고 플러스 이제 그때 전직 대통령께서 해가 세 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가 특별 사면으로 나오시고 그때 이제 퇴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고해가 경호 인력 그까지 포함해서 인력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가면 그런데 지금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기재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이라고만 했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방호경찰 단계적 충원이란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어느 변명이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2018년도 그 부분은 좀 생략돼서 이제 그 최근에 해가지고 정부 바뀌면서 인력 충원된 부분만 좀 해가 강조한 사항. 그럼 두 가지가 다 맞다는 2년 전에 한 해명도 맞고 예예. 이번 8월 26일에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방호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한 해명도 두 개 다 맞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청 우리 조지호 청장님, 예, 의무경찰이 대통령 경호지원에서 모두 해제된 게 언제입니까?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어가지고 모두 해체가 된 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무경찰 경호 지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금방 우리 경호처 안경호 처장님 실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2020년도 이미 의무경찰 폐지가 다 돼가지고 그때 관련한 뭐 청원경찰 이렇게 방호경찰 다 충원됐을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이 와가지고 2023년에 이렇게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이 방호경찰 충원 때문에 예산 늘어났다고 하는 게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원이 보기에는 거짓말 한 것입니다.